바세린 다들 집에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설마 그냥 막 바르고 계신 건 아니죠. 바세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르시면 효과가 없지만 잘만 쓰면 또래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케어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매력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바세린이라는 거를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이 피부에 좋으니까 그냥 발라라가 아니라 똑똑한 바세린 활용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세린의 숨겨진 효과를 200%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미 알고 계셨던 바세린 활용법이 아닌 바세린 하나로 이런 케어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성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분들의 주름과 노화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느낀 건 시술이나 수술보다도 홈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꾸준한 홈케어가 바탕이 돼야 시술 효과도 더 좋게 나오거든요. 이건 환자분들께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홈케어 방법은 없는지 항상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세린 활용 꿀팁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이 방법을 실제로 해본 환자분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알려드릴 바세린 꿀팁 5가지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케어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손발과 팔꿈치처럼 쉽게 거칠어지는 부위인데요. 겨울만 되면 팔꿈치가 유난히 거칠어지신 분들 많으시죠.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을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 팔꿈치가 스치면 까슬까슬하고 하얗게 일어나 있는 각질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손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금세 하얗게 트고 쉽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핸드크림을 바르긴 하는데 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씻다 보니까 바르다 말다 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게 돼버리는데요. 여기에 발까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양말을 신다가 혹은 침대 시트에 발이 스칠 때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심하면 각질이 갈라져서 따끔거릴 때도 있고 지금 관리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여름이 와서 슬리퍼를 신거나 반팔을 입을 때 더 티가 나는 부위들이죠. 얼굴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가 쉬운데요. 특히 손은 생각보다 나이를 잘 드러내는 곳이에요. 얼굴은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손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름은 수분이 부족할 때 더 도드라져 보이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 손은 외부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피부 보호막이 반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바세린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 그리고 팔꿈치에 그냥 크림만 발라준다면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금방 다시 거칠어지는데요. 그건 체온 수분을 붙잡아 두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샤워하고 나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기 전에 팔꿈치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펴서 발라주세요. 손은 자기 전과 아침 출근 전에 손등에 발라주시고 발 뒤꿈치는 자기 전에 크림을 바르고 바세린을 덮은 뒤에 주무시면 좋습니다. 침구류가 망가지시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양말을 신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며칠만 지나도 만졌을 때 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를 체감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꿀팁은 향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냄새가 난다면 주위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하게 되죠. 반대로 스쳐 지나갈 때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사람 자체의 이미지가 몇 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몇십만 원짜리 비싼 향수를 사서 뿌려도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향기의 지속력 때문인데요. 아침에 기분 좋게 뿌리고 나갔는데 점심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식 냄새만 남아있고 향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허무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다고 향수를 가방에 넣고 다니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밖에서 뿌리자니 너무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향수의 향이 빨리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부위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향수의 알코올이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향기 입자까지 날아가 버리는데 피부가 건조하면 향수를 붙잡아 둘 힘이 없어서 더 빨리 증발해 버리는 거죠. 이때 바세린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수를 주로 뿌리는 부위에 바세린을 얇게 펴발라주세요. 맥박이 뛰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향수 입자가 맨살이 아닌 바세린 위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바세린이 알코올이 날아가는 속도를 늦춰주고 향기 입자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외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잔향이 좀 더 은은하게 남아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요새 향수가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향수를 아깝게 여러 번 뿌리는 것보다 바세린으로 향을 가두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 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죠. 거울 볼 때도 잘 안 보이고 세안이나 샤워할 때도 그냥 물만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귀 뒤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위가 되는데요. 귀 뒤는 림프절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라서 피지 분비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구조거든요.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땀이나 피지가 쉽게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귀 뒤쪽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귀 뒤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면서 외부 자극을 줄이고 피부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귀 뒤가 눈에 띄는 부위는 아니지만 냄새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셔야 하는 부위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눈가의 생기를 되돌리는 꿀팁인데요. 우선 눈가 주름은 주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부위죠.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인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도 대부분 눈가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면서 활동량도 많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깜빡이고 웃고 찡그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기 쉽고 이미 있는 주름도 더 깊고 선명해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눈가 주름을 해결하고 싶을 때 아이크림을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백화점 가서 아이크림 가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작은 튜브가 3, 4만 원씩 하고 브랜드가 좀 있다 싶으면 작은 병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하죠. 물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는데요. 아이크림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수분을 가두는 역할은 바세린으로 제가 가능합니다. 아이크림의 핵심 원리인 밀폐 기능만 놓고 보면 바세린을 따라올 성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용량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기 전에 세안을 하고 스킨이나 로션,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바세린을 새끼손톱의 반 정도만 덜어주세요. 그걸 약지손가락에 살살 녹인 다음에 눈밑 다크서클 부위랑 눈꼬리 옆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욕심내서 많이 바르면 과한 밀폐 때문에 오돌토돌한 요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만 잘 지켜서 바르고 주무시면 바세린이 밤새 눈가 피부 위에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가가 덜 당기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가 수분을 지켜주는 습관만 잘 들어도 잔주름 예방에서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체감이 크지 않더라도 1년, 2년 지나고 보면 눈가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눈가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부위라서 미리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관리 포인트는 입술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부위입니다. 생각보다 입술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입술이 하얗게 트고 각질이 일어난 상태인데도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외출했을 때 입술이 그런 상태라면 인상이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얼굴 관리가 잘 돼 있어도 입술이 지저분하면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쉬운데요. 왜냐면 입술은 얼굴 중심에 있고 말할 때 계속 보이는 부위라서 작은 변화에도 인상이 확 달라 보이거든요. 입술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입술에는 피지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유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말하고 씹고 웃으면서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쉽게 쌓이고 세로주름이 깊어지고 입술 색도 탁해지기 쉬운데요. 립밤을 수시로 바르면 좋겠지만 귀찮기도 하고 이미 입술이 트고 각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립밤을 발라도 겉돌기만 할 뿐 각질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낮에 뭘 하기보다는 자기 전에 한 번만 관리해 주셔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데요. 이번에는 양 조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전에 바세린을 입술 위에 충분히 도포를 해주세요. 입술 위에 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술에는 모공과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자는 동안 바세린이 입술 위에서 각질을 부드럽게 불려주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입술을 만져보시면 각질이 불어서 흐물흐물해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때 화장솜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보세요. 그러면 묵은 각질이 무리 없이 정리가 됩니다. 각질이 벗겨지고 나면 입술 색도 훨씬 맑아 보이게 되고 촉감도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색조 립밤도 더 잘 먹고 립밤을 굳이 수시로 바르지 않아도 입술 자체가 생기 있어 보이게 됩니다. 매일 하실 필요도 없는데요. 건조함이 심할 때 혹은 2, 3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입술 관리 하나만 잘 해줘도 얼굴 인상이 훨씬 정돈돼 보이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꿀팁은 50대 이후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50대가 넘어가면서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흰머리 때문에 미용실을 자주 가기 부담스럽고 결국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하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염색을 하다 보면 이마나 귀 주변 피부에 염색약이 묻어서 얼룩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헤어라인 쪽은 염색약이 가장 먼저 닿는 부위인데 피부는 얇고 예민해서 착색도 잘 되고 자극도 쉽게 받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염색약은 보통 독성이 좀 강한 편이라 아무리 저자극 제품이라고 해도 연약한 피부에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염색을 반복할수록 헤어라인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이마나 관자 쪽 피부 장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잔주름이 더 쉽게 생기고 깊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염색을 하기 전에 이 부위를 미리 보호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염색 전에 이마 헤어라인과 귀 주변 피부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바세린이 피부 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면서 염색약이 피부에 직접 스며드는 걸 막아줍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염색 가이드에서도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바세린을 발라두면 염색약이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나중에 닦아낼 때 훨씬 쉽게
쉽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염색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피부에 좋지 못한 반응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 스프레이 같은 스타일링 제품을 뿌리기 전에도 헤어라인을 따라서 아주 얇게 펴발라주면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피부 관리는 뭘 더 바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자극을 미리 차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중 하나입니다. 50대 이후에 염색을 종종 하신다면 염색 전에 헤어라인에 바세린 한번 꼭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바세린으로 나의 외적 매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손과 발, 팔꿈치처럼 쉽게 거칠어지는 부위, 귀 뒤처럼 잘 신경 쓰지 않지만 냄새와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 눈가처럼 주름이 도드라져서 늙어 보이게 만드는 부위, 입술처럼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부위, 염색하거나 헤어 스타일링을 할 때 꼭 보호해야 하는 헤어라인까지. 결국 핵심은 하나인데요. 관리는 새로 뭘 더 바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인 거죠. 바세린은 피부를 젊게 만들어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분과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데만큼은 가장 확실한 제품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부위 중에서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몇 달, 아니 몇 주만 지나도 이전과는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시술은 관리의 연장선이지 관리의 대체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시술의 효과도 좋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 모두 아름답고 나답게 천천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바세린을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지인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